지성교정론의 본문은 제가 낭독합니다. 제가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나는 각 줄을 읽는다. 발음이 시원찮아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지성의 교정에 관한 그리고 지성을 사물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가장 잘 인도해주는 길에 관한 논문. 1.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온갖 일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고 나의 두려움의 원인 또는 대상이었던 모든 것이 그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이 동요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었음을 깨달은 후에 나는 마침내 참된 선이 되어 그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이 물리쳐질 때 홀로 정신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어떤지 한번 발견하고 획득하면 끊임없는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스피노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그때에는 불확실한 것을 위해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명예와 부가 가져오는 이익들을 그리고 만일 내가 다른 새로운 것을 위해 진지하게 전념한다면 그러한 이익들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최고의 행복이 우연히 그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것들 속에 없는데도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정력을 바친다면 나는 마찬가지로 최고의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명예와 부, 진리 탐구 선택의 기로에 선 스피노자. 3.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행동 및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나의 새로운 목표 혹은 어쨌든 그것을 달성하는 데 관한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되고 말았다. 인생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과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아 사람들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음 세 가지로 환원될 수 있다. 부, 명예 그리고 감각적 쾌락. 정신은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다른 어떤 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최고 가치는 명예, 부 그리고 관능적 쾌락이다. 4. 감각적 쾌락에 관련해서 정신은 그것에 마냥 안주해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열중하여 그 밖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크게 방해받는다. 그러나 향락이 끝난 다음에는 극심한 슬픔이 뒤따른다. 설사 이것이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철저하게 정신을 혼란시키고 흐리게 한다. 정신은 명예와 부의 추구에 의해서도 역시 적지 않게 혼란되는데 특히 후자가 단지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될 때 그러하며 그 까닭은 그것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점 나는 이것을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즉, 부가 그 자체를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혹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나 예술 및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 추구되는 경우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당한 곳에서 논하려 한다.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고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돈, 그리고 관능적 쾌락을 추구했을 때 오는 허무감과 슬픔을 느꼈다. 특히 돈을 위한 돈의 추구가 그러했다. 5. 그러나 정신은 명예에 의하여 더욱 더 혼란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그 자체로 선이라고 생각되어 모든 것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와 부에는 감각적 쾌락과는 다르게 후회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들 중 어느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증대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더 증대시키도록 고무된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면 우리는 극심한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는 이러한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피하는 것을 피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예를 추구함에 있어서 야심, 곧 아부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6.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목표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며 진실로 서로 반대되어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불확실한 선을 위해 확실한 선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조금 숙고해 본 후에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만일 내가 새로운 것에 전념하고 지금까지의 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본성상 불확실하지는 않으나 단지 그것의 획득에 관하여 불확실한 선을 위해 본성상 불확실한 선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저울질하던 중 획득에 관하여 불확실한 선인 명예와 부를 위해 본성상 불확실한 선을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함. 여기서 획득이 불확실한 것은 명예와 부이고 본성이 선인지 불확실한 것은 진리 탐구이다. 7. 하지만 끈질기게 숙고함으로써 나는 내가 충분하게 숙고할 수 있기만 하다면 확실한 선을 위해 확실한 악을 단념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중대한 위기 속에 있으며 마치 어떤 치료약을 쓰지 않으면 확실히 죽게 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환자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모든 희망을 걸고서 전력을 다하여 치료약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통상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약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장애가 되며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파멸의 원인이 되고 그것들에 의해 소유당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이 점은 더욱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끈질기게 고려한 결과 확실하게 유익한 진리 탐구를 위해 확실하게 해악을 주는 명예와 부의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에 이르렀다. 명예와 부는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것을 소유한 자와 그것들의 소유당한 자들에게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소유한 자는 부와 명예를 획득한 자를 가리키고 소유당한 자는 그것의 추구를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몰입한 자를 가리킨다. 8. 부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위험과 맞서다가 결국에는 우행의 대가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예는 수두룩하다.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비참함을 맛본 사람들의 예도 그에 못지않다. 또한 과도한 감각적 쾌락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한 사람들의 예는 셀 수조차 없다.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권력으로부터 곤욕을 치르는 경우와 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예들이 많고 명예도 그에 못지않다. 관능적 쾌락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한 예는 더욱 많다. 9. 더군다나 이러한 악들은 행복 또는 불행이 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집착하는 대상의 성질에 달려있다는 사실로부터 생겼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미움도 한마디로 정신의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과 같은 가멸적 사물에 대한 사랑의 경우에만 생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 행 또는 불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으로 인하여 두려움, 증오 등의 정신적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다가 사라질 사물에 대한 사랑은 허망한 것이다. 10.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슬픔이 없는 기쁨으로 정신을 만족시킨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모든 힘을 기울여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기만 한다면 이라는 말을 이유 없이 사용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들을 아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때문에 모든 탐욕, 관능욕 및 명예욕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관능적 쾌락 및 명예욕을 쉽사리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숙고했어야 했다. 11.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던 것이 정신이 이러한 사상을 지향하고 있는 동안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위안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악들에 대해 치료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러한 간격들이 드물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했지만 참된 선이 더욱더 나에게 알려지게 된 후에는 간격들이 더욱 잦아지고 길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금전의 획득, 감각적 쾌락, 그리고 명예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한 단지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안 후에 그러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수단으로서 추구된다면 그것들은 한계를 가질 것이고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들은 내가 적당한 때에 보여주려는 바와 같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금전, 명예 그리고 감각적 쾌락은 수단으로 사용될 때 선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할 때 목적을 이루는 장애물이 된다. 12. 여기서 나는 내가 참된 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선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려고 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과 악이 단지 관계 속에서만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 다른 관계에 따라 선으로도 악으로도 불릴 수 있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똑같은 것이 완전함과 불완전함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의 본성 안에서 고찰될 때는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불릴 수 없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질서에 따라 또한 자연의 확고한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는 특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본성 자체로 선악이 구별되거나 완전과 불완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해질 수 있다. 자연은 질서와 법칙에 의해 진행된다. 13. 그러나 인간의 둔함은 자기의 사유로서 그러한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인간은 자기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욱 영구적인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며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므로 그는 자신을 그러한 완전성에 인도해줄 수단을 구하도록 고무된다. 그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참된 선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고의 선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본성의 향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본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적당한 곳에서 제시할 것이다. 즉, 그것은 정신과 전체 자연에 대한 합일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3점. 이 점은 적당한 곳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현재의 자기의 본성보다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인간의 본성을 완전성이라 할 때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선이라 부르며 최고의 선은 그러한 본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14.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본성을 획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것을 획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그들의 지성과 욕망이 전적으로 나의 지성 및 욕망과 일치하도록 애쓰는 것이 나의 행복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첫째 그러한 본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안전하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4점. 주의해. 여기서 나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학문들을 열거할 뿐 순서에서는 주의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본성을 획득하기 위해 첫째, 자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둘째, 그것을 위한 사회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셋째, 도덕 철학과 아동 교육학에 유의해야만 한다. 넷째, 건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모든 의학이 확충되어야만 한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계장치에 의해 수월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과 편의를 얻게 되므로 다섯째, 기계학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도덕 철학과 아동 교육의 필요성. 넷째, 건강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술의 확충. 다섯째, 활동 시간을 줄여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첨단 기술의 활성화이다. 16.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성이 사물을 오류 없이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인식하도록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성을 교정하고 정화하는 방법을 인출해내야만 한다. 이제 모두는 내가 모든 학문을 하나의 목적 및 목표에 집중시켜서 우리가 말했듯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들 중에 우리를 목표 쪽으로 진보시키는 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거절되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활동과 사상이 이 목적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 5점 학문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으며 모든 학문은 이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물을 오류 없이 인식하도록 지성을 교정하고 정화하는 방법을 인출해야 한다. 17. 그러나 이 목적을 추구하고 지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에 전념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약간의 생활의 규칙을 유익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보통 사람들의 이해력에 따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따를 것. 왜냐하면 가능한 한 그들의 이해력에 순응하면 우리가 적지 않은 편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호의적으로 들어줄 것이다. 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쾌락을 향유할 것. 3. 마지막으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목적에 반대되지 않는 공동체의 풍습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과 그 밖의 것을 구할 것. 이 목적을 위한 생활의 규칙은 1. 보통 사람의 이해의 수준에서 대화할 것. 2. 건강을 위한 적절한 쾌락의 향유. 3.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공동체의 풍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할 것. 18. 이러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 즉 지성을 교정하고 지성이 우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한다. 자연스러운 순서로서 나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의심 없이 어떤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사용해온 모든 지각 양식을 다시 알아보려고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나의 능력과 내가 완성하기를 바라는 본성에 대해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말한 이러한 기본 규칙 아래서 스피노자는 여태까지 사용해온 모든 지성의 사용 방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19. 자세히 고찰해보면 그 모든 것들은 네 종류로 환원될 수 있다. 1. 전문으로부터 또는 제멋대로 불리는 기호로부터 얻은 지각. 2. 닥치는 대로의 경험으로부터, 즉 지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각. 그러나 그것은 우연한 사건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모순되는 다른 실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이름을 가진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3.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로부터 의그러나 타당하지 않게의 추론될 때 우리가 얻는 지각.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할 때 또는 항상 어떤 특성을 수반하고 있는 어떤 일반 개념으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할 때 생긴다. 4.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물이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 혹은 그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의 인식에 의해서 지각될 때만 우리가 얻는 지각. 6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원인에 대해 결과 속에서 고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경우의 원인이 그러므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힘이 존재한다. 와 같은 매우 일반적인 말로만 설명된다는 것에 이에 충분히 명백하다. 또는 그 말의 원인을 그러므로 그것은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다. 와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두 번째 경우에서 명확하게 파악된 어떤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려는 것처럼 결과 때문에 원인에 돌려지지만 그것은 단지 특성일 뿐이고 사물의 특수한 본질은 아니다. 지성의 이해 방식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전에 들은 것이나 어떤 의미의 기호들에 대한 이해. 2.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해. 3. 다른 사물의 이해에 근거하여 추론에 의해 획득된 어떤 사물의 본질. 4. 그 사물 본질 자체나 매우 유사한 원인에 의해서 얻는 이해. 20.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단지 전문에 의해서 나의 생일과 나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유사한 것들을 안다. 닥치는 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을 나는 나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긍정한다. 비록 그들이 모두 동일한 기간을 살거나 모두 똑같은 병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또 나는 닥치는 대로의 경험에 의해 기름은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으며 물은 불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또한 나는 개는 짖는 동물이며 사람은 이성적 동물임을 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는 삶에 유용한 거의 모든 것들을 안다. 19에서의 4가지 경우에 대한 예들을 살펴보면 1의 경우는 자기의 생일과 부모가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게 된다. 2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도 죽을 것을 알게 된다. 3의 경우는 기름은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으며 물은 불을 끄지게 한다. 4의 경우는 개는 짖는 동물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안다.